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필기시험 15회 유아편 4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번입니다. 내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미세한 유량을 조정하는 밸브는 아주 적은 파이프에서 미세한 유량을 조정한다. 그래서 미세한, 이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니들 밸브예요. 니들은 이 바늘이란 말입니다. 미세하죠? 그래서 미세한 유량 조정 밸브, 니들 밸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니들은 바늘이고 미세한 유량을 조정한다. 미세 그러면 바늘, 니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실린더가 중력으로 인하여 제어 속도 이상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는 이게 이제 단동 실린더에서인데요. 단동 실린더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로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압력이 밀어요. 예, 여기 이 복동이면 여기서도 밀 수 있고 여기서도 밀 수 있고 해서 여기서 밀면 이리 가고 여기서 밀면 올라가는 건데 단동은 한쪽 방향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받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죠. 이 지게차의 이게 지게차가 지금 그런 형식이잖아요.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 이걸 밀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게차 발을 올라갈 때는 유압의 힘으로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요. 자체 중량이나 짐 중량으로 내려와요. 이게 내려올 때는 이 무게에 의해서 내려온단 말이죠. 여기서 유압을 가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릴 때는 유압을 가해서 올리는데 내릴 때는 자체 중량 또는 짐의 하중에 의해서 저절로 낙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인데 이게 그냥 놔두면 쿵 떨어지겠죠. 자연 낙하가. 그래서 내려올 때도 일정 압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음, 서서히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는 밸브를 뭐라고 하냐면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해요. 지게차 발 같은 게 올라갈 때는 단동 실린더이기 때문에 유압을 받는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이쪽에서 유압을 밀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자체 중량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놔두면 너무 빨리 내려서 이게 충격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속도도 밸브로 조정을 해준다. 그런 밸브가 뭐냐?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정상보다 느릴 경우에 예상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정상보다 느리다. 릴리프 밸브 조정 압력이 너무 높다. 작동률의 점도가 약간 낮아졌다. 점도 지수가 높아졌다. 용량이 부족하다. 자, 속도라고 그랬죠? 이 속도는 실린더 작동 속도, 어떻든 이런 속도는 어떤 거와 관계 있냐면 이 흐름 용량입니다. 즉, 이게 뭐죠? 유량이에요, 유량. 이 유량이 속도를 속도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유량이에요. 얼마만큼의 양이 흘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정상보다 느릴 경우에 예상되는 것은 계통 내 흐름의 용량이 유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릴리프 밸브 조정 압력이 너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점도하고도 점도 지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다 예, 흐름의 용량, 이 유량이 속도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의 속도 제어는 유량 제어로 한다. 속도는 유량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액추에이트 운동 속도를 여기도 속도죠. 운동 속도, 작업 속도 다 속도입니다.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밸브는 뭐냐 그러면요. 예, 유량 제어 밸브, 유량. 자, 5번입니다. 유압회로에서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의 잔류 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일단 이 밸브는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보시는데 이 밸브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무슨 밸브 표시죠? 예, 체크 밸브 표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량이 이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는. 근데 이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예, 보시다시피 공이 꽉 막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는 갈 수 없고 이렇게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는 압력이 가니까 이게 들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는 갈 수 있는데 이렇게는 올 수 없는 거.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체크 밸브라고 하는데 이 체크 밸브는 일방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일정한 압력에서 여기를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는 여전히 잔압이 유지되고 있겠죠. 그렇다가 다시 여기서 압력을 조금만 가해주면 일의 속도로 변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 유압을 일으켜서 힘을 다 받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잔압을 항상 유지해준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체크밸브인데 역류 방지, 잔류압 유지 이 두 가지예요. 역류를 방지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역류를 방지하고 잔류압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것이 체크밸브입니다. 자, 오일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는 조금 전에 봤죠? 무슨 밸브요? 네, 체크 밸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공이 꽉 막고 있다. 여기로는 공을 들고 올라가는데 압력이 있으니까. 여기로 내려온 것은 공을 눌러버리죠? 공을 눌러버리니까 기름이 안 통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 되고 이쪽으로만 갈 수 있다. 이것이 체크 밸브다. 자, 유압회로 내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펌프에서 토출된 오일을 전부 탱크로 회송시켜서 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운전시킨다. 무부하. 예, 전혀 부하가 걸리지 않은 언로드. 이 로드가 뭡니까? 이게 로드가 이 부하예요. 부하. 짐 또는 부하. 그러면 여기서 언로드 그러니까 이게 무부하예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무부하가 언로드입니다. 언로드 밸브. 예, 이때 무부하로 운전시키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언로드 밸브라고 한다. 왜?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펌프에 토출된 오일을 전부 탱크로 회성시켜 버려 가지고 이제 무부하 상태로 운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밸브. 이걸 언로드 밸브라고 한다. 무부하 언로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유압회로에서 어떤 부분 회로의 압력을 주회로의 압력보다 저압으로 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밸브는 이것도 굳이 이거 뭐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가져내는 거는 그 배관 같은 데서도요, 이런 크기의 배관에서 이런 크기의 배관으로 옮기는 때는 뭐 이렇게 커플링 같은 거를 이게 나사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뭘 씁니까? 리듀스라는 이런 그 컨넥을 쓰죠. 이게 뭐냐면 REDUCE. 이게 뭐냐면 줄이다, 감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주회로의 압력보다 저압으로 해서 줄이는 거죠, 압력을. 이럴 때 사용하고자 하는 거. 압력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밸브. 이게 뭐냐? reducing 밸브예요. reducing은 줄이는 밸브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REDUCING 밸브 이렇게 하니까 줄이는 밸브. 압력을 주회로의 압력보다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회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게 100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는 50km만 받는 것을 좀 설정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밸브 하나를 달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50으로 설정을 해줘. 50km로. 그러면 이쪽의 압은 뭐만 받아요? 50kg의 압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100이 갔는데 이 100에서 50km만 가도록 여기다 밸브를 설치했단 말이죠. 이런 밸브를 무슨 밸브라고 한다? reducing 밸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주관에 있는 이 압력보다 이 압력을 적게 줄이고 쓰고 싶을 때 이런 reducing 밸브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마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마 밸브라는 것은 압력을 이렇게 낮추는 거죠. 감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압 밸브는 이제 1차 조회로에서 2차 쪽으로 감압 밸브 유압류가 흐르고요. 2차 쪽의 압력이 감압 밸브의 설정 압력보다 높아지면 밸브가 작용해서 유를 닫습니다. 유압 장치에서 회로 일부의 압력을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라고 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아까 다 봤었죠. 자, 이렇게 큰 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릴리프 밸브는 이것이 100kg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 가서 리듀싱 밸브로 해서 50kg으로 쓰고 싶어요. 50kg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 입구 쪽의 주회로에서 출구 쪽 감압회로에 여기 이제 감압회로가 있겠죠. 그렇게 유압류가 이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쪽 압력이 감압회로 설정하고 높아지면 이쪽이 50보다 높아지면 이때 밸브가 작용해 가지고 50으로 맞춰준단 말이에요. 릴리프 밸브가. 그 다음에 유압장 회로 일부의 압력을 릴리프 밸브를 설정 압력으로 하고 싶을 때 맞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이 감압 밸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되어야 돼요. 그죠? 폐 상태로 되면 안 돼요.
항상 이 감압 밸브는 열려 있어 가지고 어때요? 이게 50kg 이상이 되면 예, 방출을 해줘야 되고, 근데 폐쇄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일수나 마나죠. 그래서 답은 항상 열려 있는 오픈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폐쇄 상태로 있다는 게 이게 틀린 거죠. 감압 밸브는 항상 개방 상태로 되어 있다가 출구의 압력이 감압 밸브의 설정 압력보다 높아지면, 여기 압력이 이 감압 밸브보다 높아지면 60kg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50에서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밸브가 작용해서 유류를 닫아준다. 자, 오리피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오리피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구멍, 그런 말이죠. 구멍.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압 갈로가 가면, 가다가 그리고 보니까 못 그려요. 여기다 또 이 펜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막. 그리고 구멍은 여기만 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유체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런 식으로 이 구멍으로 통과해야겠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어떻든 이 구멍을 통과해야 돼요. 예, 통과한다고 합시다. 자, 이거를 가리켜서 오리피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를 통과할 때 이 상황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구멍은 적은 구멍이죠. 그럼 일단 적은 구멍 쪽으로 가지면 뭐 하겠어요? 유량은 어떻겠어요? 유량은 적어지죠. 유량이 적어지면서 유속은 어때요? 속도는 높아져요. 압력은요. 이쪽이 그 유속이 빠르다는 것은 뭐예요? 이쪽이 압력은 적어요. 압력은 여기가 적고 이쪽의 압력은 더 높아요. 자, 이쪽은 압력이 높고 이쪽은 압력이 낮다. 이쪽보다 이쪽이 유량, 이 적은 구멍이죠. 이 유량은 적어요. 당연하겠죠. 이 구멍이니까 유속은 이쪽이 더 빨라요. 여기보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러고 풀어보죠. 자, 오리피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오리피스 사이 압력차는 유량에 비례한다. 유량에 비례하나요? 오리피스 출구 쪽을 차단하면 오리피스 사이의 압력차는 증가한다. 출구 쪽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오리피스 사이의 압력차는 증가한다. 여기를 막아버렸는데 압력차가 증가할까요? 거의 나중에 똑같아지겠죠. 막아버리면. 그다음에 오일이 오리피스를 통하여 흐르기 위해서는 오리피스 사이 압력차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오일이 흐름이 없으면 오리피스 사이 압력 차이는 없다. 아, 그것도 맞죠. 자, 그래서 오리피스 출구 쪽을 차단하면 오리피스 사이의 압력 차는 증가한다. 그런데 출구를 막아버리면 압력 차는 존재하지 않죠. 오리피스 사이 압력 차는 유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면 유량이. 근데 여기와 여기의 압력 차는 유량이 어때요? 크면 클수록 이쪽의 유량이 예를 들면 100인데 이쪽의 유량이 20이에요. 그렇다면 유량 차이가 크죠? 그러면 압력 차이도 커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적으니까. 그래서 오리피스 사이의 압력 차는 유량에 비례한다는 말은 맞아요. 이제 속도가 너무 다른데 여기서는 속도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걸 차단시켜 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유속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유량도 같아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차단하면. 그래서 압력차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게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오히려 오리피스를 통해서 흐르기 위해서는 오리피스 사이에 압력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있어야 된다가 맞고요. 오히려 흐름이 없으면 오리피스 사이 압력 차이는 없다. 그래서 답은 이쪽을 차단해 버린다면 오리피스 사이의 압력 차는 예, 줄어들거나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압력 차가 증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죠. 자, 회로 내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제어한다는 것은 뭐예요? 방향 제어 밸브죠.
방향 제어 밸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 체크 밸브가 있죠. 체크 밸브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는 올라가는데 이렇게는 못 내려오게 되는 거. 이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셔틀 밸브. 세 번째는 수풀 밸브. 이 그림은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체클 밸브, 그 다음에 셔틀 밸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방향 제어 밸브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 수풀 밸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방향 제어 밸브예요. 이 세 가지는 방향 제어 밸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답은 회로 내 유체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는 셔틀 밸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금 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밸브는 무슨 밸브냐면, 체크 밸브예요. 자, 체크 밸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유량이 흐르면 이, 이 밸브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꼬다리가 달렸으니까 열려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유, 에, 오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밀어서 여기를 잠궈 버리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이런 거죠. 이 공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잠궈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흐르는데 이렇게는 못 흐르는 그림이 바로 이거라고요. 여기서 흐르면 이걸 밀어가지고 여기를 해서 잠궈 버린다고. 이게 밸브가 이렇게는 흐르는데 이렇게는 흐르지 않는 것. 한 방향으로 흐르죠. 이게 체크 밸브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체크 밸브 원리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기름이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밸브를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들어 올려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가지고 유압이 이렇게 누르죠. 이 밸브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미니까 이 밸브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는 흐르는데 이렇게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던 체크 밸브는 한 방향으로는 흐르는데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체크 밸브다. 근데 이게 방향 전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맞죠?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안 하니까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잔압을 유지하는 잔압 유지 밸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수풀 밸브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막대 이쪽을 가서 수풀이라고 하는데 이 수풀 밸브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인풋 쪽이에요. 유량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가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요. 이 나간 것이 다시 이제 리턴해서 돌아와 가지고는 어때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나와요? 이 T 부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나가는 게 여기였었죠. 이 수포를 이동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밀었죠. 밀어서 이동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이 P로 들어간 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A로 나가죠. 아까는 뭘로 나갔어요? B로 나가고 A로 들어왔는데 이건 A로 나갔어요. A로 나간 것이 이제 B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것을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방향이 이쪽으로 나갔다가 이쪽으로 나갔다가 방향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방향 제어 밸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 셔틀 밸브예요. 자, 셔틀 밸브는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쪽은 어떤 압이냐면 고압이에요. 고압. 이쪽은 저압이에요. 이쪽은 저압. 낮은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웃풋 쪽이에요. 이쪽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토출. 자, 근데 이쪽에서 고압이 걸려 들어왔어요. 고압이 걸려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저압이니까 이 공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고 닫아버려요. 저압을 닫아버리고 고압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고압이. 그죠? 고압이. 여기에 만약에 기계를 둘을 이렇게 액추에이터를 두 개인데 이게 고압이고 이게 저압 액추에이터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쪽 고압을 걸렸더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시그널을 줘요. 이쪽 밸브 쪽으로. 그러면 이쪽 밸브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고압에다 딱 하면 시그널 이쪽으로 고압 밸브가 열리면 이쪽으로 고압이 들어오겠죠. 그리고서 뭐가 작동되겠어요? 이 고압 기기가 작동되겠죠. 방향이 고압 밸브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놔버려요.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고압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즉시 여기 있던 저압이 작동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열리면서
이쪽으로 압이 가면서 저압이 가요. 그래서 저압으로 가는 거예요. 저압 기계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셔틀이란 게 뭐예요? 일정한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방향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공이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게 닫으면 이게 열려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게 셔틀 예? 에, 밸브라고 그래 이것을 셔틀 밸브다. 자, 이제 회로 내 유체 흐름 방향을 지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는 유체 흐름 방향 좀 전에 봤죠? 풀 밸브, 체크 밸브, 셔틀 밸브. 여기서는 뭐예요? 이건 다 뭡니까? 교축, 감압, 순차 이런 것들은 에, 그 흐름 방향하고 관계없어요. 여기서 흐름 방향은 셔틀 밸브. 회로 내에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는 똑같은데요. 셔틀 밸브. 자, 유압 작동기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밸브에 사용되는 형식 중에서 원통형 슬리브.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원통형 이렇게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막기도 하고 트기도 하면서 이런 형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스풀 형식이라고 했죠. 스풀 형식. 그 슬리브 면에 내접해서 축 방향으로 이쪽하고 이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풀 형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압 컨트롤 밸브 내에 스풀 형식 밸브의 기능은 그랬어요. 이 스풀 형식 밸브가 뭐 하냐 이거죠. 방향 바꾸는 거였죠. 오히려 흐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더 볼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여기 때문에 알아두셔요.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이런 거는 100% 나옵니다. 자, 체크 밸브는 아까 보셨듯이 이리 가면 이게 들려서 흐르고 이리 가면 이게 닫혀서 닫히고 일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는 흐르는데 이렇게는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흐르다가 닫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잔압이 유지된다. 그래야 다음 일할 때 여기서 작동을 시작하면 바로 일 걸리니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크 밸브인데 이렇게 가면 이거 들어 올려서 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버리기 때문에 안 들어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 뭡니까? 이 방향은 되는 거고 이 방향은 안 되는 거고 체크 밸브죠. 다음에 스풀 밸브. 예, 아까 그 봤듯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을 열었다 이쪽을 열었다 하면서 예,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셔틀 밸브가 이 셔틀 밸브죠. 이쪽은 고압 이쪽은 저압 그래가지고 고압이 흐를 때는 저압으로 공을 막아버리고 고압만 흘러서 고압 쪽으로 갔다가 이 고압을 닫아버리면 그때 저압이 이제 이 공을 밀고 나와서 저압 쪽으로 일을 했다가 그래서 고압 저압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 컨트롤 밸브 내에서 스폴 형식 이건 뭐냐 그러면 오히려 흐름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방향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 지금까지 봤죠? 체크 밸브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방향 제어 밸브란 건 아시겠죠? 그럼 답은 이거죠. 그 다음에 교축 밸브, 급속 배그 밸브, 속도 밸브, 속도 제어 밸브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유량 제어 밸브예요. 이거는 유량 제어 밸브다. 유량 제어 밸브는 뭐 관계 있다? 속도하고 관계 있다. 자, 유압 실린더의 움직임이 느리거나 불규칙할 때의 원인이 아닌 것. 유압 실린더 움직임이 느려졌다. 점도가 너무 높아서 끈적거려가지고 맞을 수 있어요. 피스톤 링이 마모되어가지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 밸브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아예 흐르질 않죠. 느리거나 불규칙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흐르게 될 거를 이거 거꾸로 했다. 이거죠. 이렇게. 예? 그럼 아예 뭐 하겠어요? 이렇게 가면 흐르질 않아요. 유압이. 그래서 느리거나 불규칙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흘러 불리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체크밸브 방향이 반대로 되었다 그러면 느리거나 불규칙한 게 아니라 아예 작동도 안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압 실린더를 보겠습니다. 이게 실이에요. 이 안으로 홈이 있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실이. 이게 피스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이걸 실린더라고 그래요. 실린더. 실린더. 이거는 뭐예요? 예, 로드. 피스톤 로드. 여기에 작업 장치가 붙는 거죠. 그죠? 예. 쭉 여기서 압을 밀면 이게 쭉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곧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는 이와 같이 피스톤 액추에이터도 있고요. 예, 유압 모터. 이 힘이 이 회전 운동으로 가고 돌리는 유압 모터. 이 두 가지가 다 액추에이터에 속하는 거예요. 이 피스톤 로드나 또는 예, 유압 모터. 그리고 여기에 쿠션이 있다는 걸 잘 받으셔야 돼요. 쿠션. 이 쿠션은 피스톤이 이쪽으로 확 갈 때 여기서 그대로 놔두면 꽝 하고 부딪히는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감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쿠션이. 여기에 쿠션이 있다. 예, 이 피스톤 쿠션이 있다. 이것은 충격 방지를 위해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이에는 피스톤 실이 있고 이거 자체는 뭐예요? 예, 피스톤이고 요거는 피스톤 로드라고 하며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작업장치로 걸리는 것이고 이게 로드 베어링, 피스톤 로드 실, 많은 곳에 실이 있죠. 실이란 게 빠킹 비슷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린더 그 뚜껑이 되고 커버, 나사, 로드, 쿠션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속도가 천천히 가면서 이 충격을 완화해 준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행정이 끝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게 설치하는 거 아까 이 끝부분에 있었죠? 여기에 충격 흡수 뭐라고 했어요? 쿠션이라고 했죠. 쿠션. 쿠션.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자, 아까 로드 있었죠? 예, 이게 피스톤 있고 쭉 달린 거 이게 로드였죠, 이게 바로 액추에이터란 말이에요. 자, 피스톤. 여기 피스톤이었죠? 실. 요런 데 이제 감긴 거 있었잖아요. 그 바뀐 같이. 이게 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닌 것은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는 뭡니까? 이게 추각 장치죠, 추각. 그 압력을 좀 이렇게 저장해 놓은 어큐뮬레이터. 이게 아닌 거죠. 유압 실린더 내부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아까 봤듯이 실린더 있고요. 쿠션 기구 있고 피스톤이 있고 유압 밴드가 아니죠. 유압 모터와 유압 실린더 설명으로 만든 것은 자 유압이 가가지고 아까처럼 이 실린더에서 뭐예요? 이렇게 로드가 있고 여기서 일이 밀면 이제 이 로드가 피스톤 로드가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요거는 뭡니까? 직선 운동이죠. 이렇게 왕복 운동. 그런데 이 유압이 밀면서 모터를 돌려요. 이게 유압 모터예요. 유압 모터는 뭐예요? 회전 운동. 예. 이거는 피스톤으로 가는 것은 이 실린더로 가는 것은 유압 실린더로 가는 건 뭡니까? 직선 운동. 유압이 돌리는 거, 모터로 돌리는 거. 이건 회전 운동. 자, 모터는 직선 운동 아니고요. 실린더는 회전 운동 아니죠. 둘 다 회전 운동 아니죠. 모터는 회전 운동 맞죠? 실린더는 직선 운동 맞습니다. 둘 다 왕복 운동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압류의 압력, 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아까 봤듯이 이 실린더에서 피스톤 로드, 여기서 압력이 밀면요. 압력이 밀 때 요거는 뭐예요? 힘이죠, 힘. 이것이 여기서 액추에이터로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이게 일을 하는 것이죠, 액추에이터. 또는 여기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여기서 모터를 돌렸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힘이 뭐예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액추에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피스톤 로드 또는 모터, 예, 유압 모터 이런 것을 액추에이터라고 한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유압류의 압력, 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 일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유압 모터와 유압 실린더가 있다. 유압 모터의 속도는 무엇에서 결정되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도는 뭐에 의해서요? 예, 유량, 오일 흐름의 양이죠. 유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